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도가 있죠. 먼저 3장 1절에 용도지역 등 개괄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뒷내용을 보셔야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주된 초점은 표의 둘째 줄에 있는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서 도관농자 4가지를 보셨지만 4가지만이 아니라 9가지, 21가지까지로 더 세분되기도 하고요. 세분을 하는 거고요. 용도지역이 아닌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만 땅의 이름을 정하고 용도지역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땅의 이름을 정하는 모든 것들은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는 땅의 목적에 걸맞는 어떤 행위만 할 수 있다. 그것에 그러니까 반하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3장 2절 용도지역 보시죠. 굵은 2번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이요. 용도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토지를 그러니까 구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종류가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전국 모든 땅 4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땅 9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도 있고요. 전국 모든 땅 21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도 있고 그 지도 이름이 용도지역 1, 용도지역 2, 용도지역 3 이렇게 지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1번 4가지, 9가지 우선 4가지는 아시죠? 뭐 바로 그러니까 요약된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에 대한 개괄 그림이 있지만 다음 쪽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그 큰 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4가지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 4층 이하인 거고요.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인 그러니까 건축물 주택이 5개층 이상인 걸 말하니까 4층 이하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의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당연히 3가지로 나눠야죠. 왜 그러냐면 도관농자, 관리지역은 도농자 중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있는데 어느 땅바닥 이름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 없고요. 그러니까 주상공록은 특별히 얘기할 거 많지 않죠. 도시지역이 인구와 산업, 많은 인구가 주무시는 게 주거지역, 산업의 1차 산업, 농림업은 농림지역, 2차 산업 공업지역, 3차 산업,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도시지역에 주상공만 있으면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차 있으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녹지지역도 있어야 됩니다. 녹지지역 역시 4층 이하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거죠.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냥 이름 그대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내용은 농림지역과 같지만 이름만 뭐로 했다고요? 생산관리지역으로 한 겁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역시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그러니까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하나 역시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내용이 똑같은데 이름만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골랑관 하시면 됩니다. 골랑관 혀에 붙여주시자고요. 이 2가지에는 곤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4가지, 9가지가 있는데 그 표에 그 4번째 칸, 5번째 칸을 보시죠.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주상공까지는 이미 콘크리트가 꽉 찬 땅, 이미 개발 끝난 땅. 녹개는 개발 가능한 땅.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또 주상공이 아닌 땅은 녹개생보 농자 할 수도 있지만 녹관농자 해도 되죠. 그래서 주상공, 녹관농자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회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1-2번 그러니까 21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지역을 16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의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에 근린, 유통, 일반, 중심이 있고 공업지역에 똑같이 주거지역과 똑같이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이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전양호 1편리가 되는 거고요. 1종, 2종,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그러니까 주택법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집 두 가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1, 2, 3종 세 가지가 있죠.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 2종 중층 주택 중심, 3종 고층 중고층 주택 중심이 되는 거고요.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이 위주인데 주인데 기타 다른 기능, 특히 상업 기능 등이 추가된다는 거죠. 주거지역 세 글자 전일준, 여섯 글자 전양호 1편리, 여섯 글자 1, 2, 1, 2, 3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듬들만 잡아두시면 나중에 연결해서 외우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계속 가시죠. 상업지역 네 가지가 있는데 이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유통상업지역, 유통기능의 증진,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 중심상업지역, 중심, 도심, 부도심 등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이 있는데요.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즉 독가스가 풍기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여서 일반적인 공업단지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준공업지역 역시 그러니까 공업이 중심인데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는데 국민의 일반 상식과 전혀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일상 용어와 맞춰서 법을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자연녹지요. 자연이니까 더 푸르게 떠올릴 것 같지만 법 만드는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자연이라고요. 자연녹지지역.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게 녹지지역 중에서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 녹색 생산, 농업 생산을 하자는 거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 그냥 이것저것 보전하자는 겁니다. 자, 이상들이 있고 그 아래 줄여서 주거지역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 상업지역 근유 1중,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자생보, 자연이지만 개발, 생산, 개발, 유보, 보전은 보전이죠. 나중에 이제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자리죠.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가 있습니다. 생산, 녹지 관리, 비슷하게 보이지만 곤란관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관리적은 곤란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전 녹지와 보전 관리가 있는 거죠. 뭐로 구분되고요? 곤란관으로 구분되는 거죠. 보전 관리적은 곤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구분에서 곤란관이면 된 거죠. 결론요. 대한민국 모든 땅 4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 모든 땅 9가지 색깔 칠해놓은 지도, 전국 모든 땅 21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땅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건축 용도 제한 말이 복잡합니다만 내용 보시면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축사 지을 수 없다고요.
농림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해설. 전국 모든 토지는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점. 건축법에서 보실 내용입니다만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8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건축법에 가서 보도록 하시죠. 점.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등을 정한다. 그러니까 마땅한 것을 지어야지, 어울리는 것을 지어야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것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보시기 전에 그 다음 쪽에 있는 큰 표를 보도록 하시죠. 그 큰 표를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종이 절약을 위해서 한쪽에다 두 쪽을 넣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 큰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위에 용도지역 첫째 줄에 도관농자 4가지, 둘째 줄에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9가지, 셋째 줄에 1, 2, 1, 2, 3준, 근일중, 전일중, 자생보, 계생보, 농자 21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칸으로 위에서 아래로요. 1번부터 28번 건축물 28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되어 있는 것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고요. 검은 바탕에서는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으라고요. 그런 겁니다. 규제 방식이 2가지이긴 한데 아무튼 개인이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이 표에 정해진 것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고요. 하얀 바탕은 정해진 것 중에서만 골라서, 검은 바탕은 X, 거꾸로 세모 그거 빼고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말은 많습니다만 결론은 그거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안 된다, 농림지역 아파트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내용으로 돌아오시죠. 건축 용도 제한의 방식. 1번 아까 보신 하얀 바탕 14가지 용도지역은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것 중에서 골라져야 되는 거죠. 작은 2번 7가지 용도지역은 금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건 못 짓는 거죠.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2번에 셋째 줄 괄호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입지해서 융합, 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상업기능 추가된 곳이죠. 상업지역 4가지 다 상업기능이죠. 준공업지역, 상업기능 추가된 곳이죠. 상업이니까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좀 마음껏 하자고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거 빼고는 마음껏 하라고요. 동그라미 B, 비도시지역 중, 도시지역의 안쪽 중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지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이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다 썼는데요. 이제 그 다음 내용 가기 전에 계속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관리지역에 계생보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었던 표였는데요. 농자는 따로 구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9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 이미 꽉 들어찬 땅이 어디고요? 주상공이죠. 그 다음에요.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녹계는 개발 가능 땅입니다. 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이것들을 잡아두셔야 되고 이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와서요. 굵은 2번 행위제한 첫 번째 건축 용도 제한 보셨던 거였죠. 21가지 각각마다 어떤 걸 지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계속하시죠. 굵은 3번 용도지역 행위제한 세 번째,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로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3-1번 용어정의에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건축물이 얼마나 땅을 덮냐는 거고요. 대지면적,
그러니까 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은 땅 면적이고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입니다. 용적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대지 면적 땅 면적이고요.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요. 건폐율 50%, 용적률 300%라고 보죠. 300%이면 땅을 1000으로 잡았을 때 반절이니까 500까지, 땅을 1000으로 잡았으니까 3배니까 30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최대라는 표현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문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출제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숫자를 초과해서 지을 수는 없어요. 50% 건축허가 때 최종적으로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500을 재야 되나요? 돈 좀 모자라면 490 지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모자라면 300으로 지을 수도 있죠. 갑자기 딸내미 시집 가느라고 돈 다 쓰고 나면은 돈 없으면 빵증 못 지을 수도 있죠. 건축허가 받았는데 건축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징역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빵으로 지을 수도 있고 빵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층이요? 빵층이요.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험은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했을 때 얼마를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500, 490, 300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최대 500으로 숫자를 확정을 하면 3000으로 숫자를 확정을 하면 얼마를 짓냐라고 하는 거죠. 숫자가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500을 넘어서면 안 된다가 아니라 500으로 지으면 건축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요. 위로 쌓아 올리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으면 6층. 그 다음에 에펠탑 같이 뾰족하게 지으면 7층, 8층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500과 300으로 짓는데 최대를 적용해서 500과 300으로 짓는데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5층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500으로 해서 3000을 5층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나요? V3집, R집, 별별 압축 프로그램을 다 써도 이렇게는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주어진 숫자가 있으면 최대를 적용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몇 배예요? 6배죠. 6배니까 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한번 이제 마지막 설명이요.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거죠. 용적률, 높고 낮고를 규제합니다. 그게 각 용도 지역마다 그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걸맞게 숫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2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형. 표가 들어가 있고 문장이 다음 떨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다음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면 건폐율 건폐율이 100%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에 대해서 7972, 422, 70, 90, 70, 20, 40, 20, 20, 20, 20 이고요. 7972, 422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상공, 높게 생분홍자는 다 아시는 거니까 7972, 422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그 21가지에 대해서 55, 66, 57, 7889이네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용적률형 9가지에 대해서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 다음에요. 그 21가지에 대해서 여기는 통통통통통 뛰게 됩니다.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으로 뛰게 되고요. 여기는 펄쩍펄쩍 뛰게 되죠. 900, 1100, 1300, 1500 뛰게 되고요. 여기는 통통통 뛰게 됩니다. 300, 350, 400으로 뛰게 되고요. 여기는 녹지적은 100, 180입니다. 보전, 녹지는 규제가 센 곳이니까 작게 지으라는 거죠.
자, 이상 등으로 건폐율, 용적률 숫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건물이 어느 정도 뚱뚱이로 들어갈 수 있냐, 또 어느 정도 높이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들어갈 거냐, 적게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건축물 크기를 정하는 목적 자체가요. 이상 주제들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3장, 그러니까 3절이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제도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에 구분 지정하니까 용도지구나 나머지 것들은 다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다 몇 개라도 중복할 수 있는 거죠. 크고 작고는 아니에요. 뭐가 크고 작고 아니에요. 용도지역이 크고 이거 작고 그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요. 농림지역이요. 김제평야요. 헬기 타고 10분. 그러니까 KTX 기차로 20분 달리도록 어떻게 되고요. 농림지역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고속도로로 1시간이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상업지역이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어느 대도시인데요. 거기 전철역 주변을 무슨 일이 있어갖고 다 하나하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사한 적이 있는데 큰 길가 바로 옆으로 한 블럭, 그러니까 한 30m 되는 거죠. 그 한 블럭까지는 중심 상업지역. 그 한 블럭 지나서 그 뒤로 상가 두 블럭은 일반 상업지역 50m요. 그 뒤로는 그냥 근린 상업지역. 그 뒤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20m, 30m마다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m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목적 따라 정하는 거라고요. 용도지구 역시 목적 따라 정하는 거죠. 크고 작고가 아니라고요. A피로가 있으면 이만큼 A지구, B피로가 있으면 요만큼 B지구, 어느 한 땅에 C피로, D라고 하는 피로가 있으면 한 땅에다가 C지구, D지구요. 아무튼요. 한 땅에다 C지구, D지구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정하는 건데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인 거고 이게 없는 땅은 없고 나머지들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요. 보시죠. 문장 보겠습니다. 3장 3절 굵은 1번 용도지구 종류 법에 10가지가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더 만들 수도 있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을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었죠.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을 전국 163곳 각 특별시, 광역시, 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전국이 똑같죠. 농림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요걸 요렇게 했으면 좋겠네.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알아서 뭘 정하라고요? 용도지구를 정하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전국이 똑같은 거니까 그 동네에서 용도지구를 정해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작게 짓게 하라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거죠. 굵은 2번 세분이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종류와 세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그러니까 큰 구분과 세분으로 가는 거라면 여기는 그러니까 세분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뭐 종류와 세분으로 따로 표시를 합니다. 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역시 뒷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 굵은 1번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굵은 2번 갑니다. 굵은 2번 내용 보셨고요. 먼저 그 표를 보시면 요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특정 용도지구 10가지가 있어요. 앞글자나 그 핵심적인 단어 떼서 보면 고경미, 취재, 보시개, 빵 터지네. 고경미 씨가 어디 마을신문 기자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뭔가 기사를 써왔는데 그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 갖고 모자라면 지방에서 알아서 더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각각 이러저러하게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만 계속 보시기는 좀 그러니까 다음 쪽 큰 표를 보시면서 가도록 하시죠. 보도지구에 이게 건축물의 최고 높이니까 여기까지만 지어라. 이게 최저선이니까 이 위로 지어라. 그러니까 그 최고 최저가 있고요. 경관지구에 자연 경치를 이쁘게 하자, 수변 경치를 이쁘게 하자, 시가지 경치를 이쁘게 하자, 자연, 수변,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위관지구에 중심지를 이쁘게 하자, 역사문화, 목적을 갖고 이쁘게 하자, 그게 아닌 그냥 이쁘게 하자,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위관지구가 있습니다. 취락, 일본 말입니다. 불악이라는 말도 일본 말이고요. 그냥 마을 있잖아요. 마을 지구입니다. 근데 뭐 도심에 있는 어디 아파트 단지 그런 데 아니고요. 저 산자락 들판에 있는 집들 몇 채 모여 있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죠.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표현은 그런데요. 아무튼 외우는 걸로는 자연 취락지구는 주상공이 아닌 거죠. 녹관농자의 취락을 보호한다. 그의 자연 정비한다. 자연 취락지구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만든 마을,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취집이 있는 거네요. 세부적으로 외우는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용도지구는 10가지가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들은 또 더 세분이 된다. 그거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요. 방제지구, 재해를 막자는 거죠. 시가지에서의 방제를 막자. 저쪽 산이나 강가 바닷가 주변 자연 쪽에서 재해를 막자. 방제를 막자는 게 말이 잘못됐네요. 시가지에서 재해를 막자. 자연 쪽에서 재해를 막자.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보존지구요. 역사, 문화, 환경까지 따져서 보존을 하자.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을 보존을 하자. 생태적 및 목적을 위해서 보존을 하자. 역사, 문화, 환경, 중요 시설물,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시설보호지구요. 학교시설을 보호하자. 공용시설을 보호하자. 항만시설을 보호하자. 공항시설을 보호하자. 학공항공이 있는 거고요.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세 하는 거죠.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자. 산업과 유통 목적으로 개발하자.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개발하자. 이것저것 섞어서 개발하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휴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자.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개발진흥지구 하나로 서울 제기동에 양령시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좀 큰 이름을 붙였죠. 제기동에 한약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특정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불 넘어가는 걸 막자. 불이 났을 때 연이어 타들어가는 걸 막자. 그래서 소방시설을 많이 갖추자. 방화지구. 특정 용도 28가지가 있죠. 용도 28가지에 들어오지 마라.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요. 10가지 말고 필요하면 세분할 수도 있고, 앞쪽에 있었던 경미특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 자연, 수변, 시가지 말고 다른 거 더 만들 수도 있고, 중역일 말고 다른 거 더 만들 수도 있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경미특에 대해서는 추가 세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관청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개인은 니네들이 붙이는 말도 내 마음대로 짓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관청에서 이름을 붙였으니까 무슨 규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규제 내용은 개인들 보고 지 마음대로 짓지 말라고요. 건축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나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 건축 용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초점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있었듯이 지방에서 필요할 때 정하는 거였잖아요. 지방에서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규제하는 것도 지방에서 정하는 거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지방 약속이죠.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택시 기본 요금,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굵은 3번.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법 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마다 정한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고 이게 북한강, 이게 남한강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의 압구정 쪽에 서울특별시의 수변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북한강 쪽으로도요. 가평에 그러니까 북한강 주변으로 해서 가평군에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수변 경관지구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 똑같으면 주제 내용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택시 탔습니다. 기본요금. 에이 아저씨 우리 동네는 기본요금이 그러니까 뭐 2,500원인데 왜 여기는 3,000원을 받아요? 택시 탔는데 똑같아야죠. 아니라고요. 쓰레기 담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아무거나 버리면 돼요? 에이 쓰레기 봉투 이것도 쓰레기 봉투 저것도 쓰레기 봉투 똑같은데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이름은 같지만 주제 내용 전혀 다른 겁니다. 조례로 정한다. 지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지방마다 다르니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죠. 형사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전국 시험이니까 지방 약속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요건 나오죠. 전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 지방마다 다르다. 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지구를 보셨고 그다음에 3장 4절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 흐름들, 맥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역시 용도 지역만 전국 땅에 구분 지정한 거니까 용도구역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용도구역의 종류에 4가지가 있네요. 도영이 엄마가 구역이 엄마 찾아갔습니다. 여기 구역이 엄마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옆집에서 아줌마들 떠들고 노시네요. 구역이 엄마 여기 있어? 떠들고 노니라고 못 들고 계십니다. 구역이 엄마도 계시슈?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과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니까요. 거꾸로 읽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도시니까요. 어디 지역에서요? 도시 지역에서요. 산 손대지 말라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린벨트 자주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부터 보고 오면 그린벨트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그리고 보안상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합니다. 무질서한 뱃살 방지를 위해서 가죽벨트를 매잖아요. 막 숨을 들어가면서 가죽벨트를 매기도 합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린벨트고요. 68년 1월 김신조 서울 청와대 주상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이건 국가처럼 보안에도 걸려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이요. 말을 부드럽게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뭐고요? 시가화 금지 구역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 예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데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전 유성시 서구, 그러니까 대전 유성구 서구 그쪽으로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지정한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서남권 신도시 건설 3차 예정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한 덩어리 한 방에 돈 주고 사서 싹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겠죠. 돈이 없으니까 조금 갖고 1차 개발.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돈 좀 모아서 2차 개발. 아파트 팔아서 돈 모아서 3차 개발 들어가려고 하는 3차 예정지라고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다 돈 주고 사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 짓지 말라고요. 시가화를 금지한다, 방지한다, 유보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하겠다고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니까 누가 하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 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과 수자원의 차이가 있죠. 한국수자원공사 K 워터라고 돼 있는데요.
이 K-워터는 여기는 뭐예요? 물고기요? 물이요? 물이잖아요. 수자원은 물이고 수산자원이 물고기죠. 물고기 중에 뭐 자주 드시는 광어, 우럭. 이 국물은 그래도 우럭이 좀 더 그러니까 그 매운탕은 우럭이 맛있기도 하잖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냥 수산자원 보호하자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장관이요, 우럭 장관이요. 우럭구역은 우럭 장관이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 4가지가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름은 그러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2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건데 몇 년 동안 못하게 했냐면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겁니다. 1-2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그 시가와 유보기간도 역시 도시군관리계획 그 문서에 같이 써져 있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시가와 유보기간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러면 용도구역에 지금 여기까지 있었는데 4가지가 있다. 지금 그러면 됐죠. 이름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4가지가 있었죠. 구역의 엄마도 개시슈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여기는 무슨 행위제한이냐면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있지만 있죠. 개발 제한 구역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머지들도 똑같은 겁니다. 개발에는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적 개발도 있고 개인이 돈 벌자고 하는 사적 개발도 있지만 여기는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이 용도구역이에요. 극히 일부,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극히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인데 여기는 아예 개발을 하지 말라고요.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개발하긴 하는데 네 맘대로 개발할 수 없다는 거죠. 3종 일반주거지역 1, 2, 3 고층 거기다 3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2층짜리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다고요. 중심상업지역이요. 거기다가 50층 상가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업무용 빌딩을 지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1층짜리 돼지집 축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개발은 하는데 정해진 것에 맞춰서 하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는 거지만 여기는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라고요. 개발할 수가 없다고요.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만 딱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다 따로 있어요. 2-1번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규제가 워낙 센 거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규제를 합니다. 2-2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국토계획법에다 써놨어요. 2-2번에 221 도시군 계획 사업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도 가능한 한 하지 말고 222 법에 정해진 행위만 개인들은 법에 정해진 행위만 허가받아서 가능하다. 사적 개발도 가능한 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그 제목들을 보도록 하시고 2-222 제일 끝에서요. 법정 행위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행위 가운데 일부 행위에 한하여 법에 요만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특광의 시군에게 다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 신고서 던지고 나 할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 없다. 그것 갖고 시험이 나온 겁니다.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지금 이 3장에서 보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크게 용도 지역만 전국 땅에 정했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지정한다. 용도 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로 나눈다. 9가지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 이름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건축 용도 제한.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
네 마음대로 짓지 마라. 정해진 것에 정해진 것에 맞추어서 지어라. 용도구역은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오셨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